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조정 좀 할게요. 아우, 잠을 잘 못 잤더니 눈이 부었어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오전 11시를 살짝 넘기고 있어요. 네, 우리 조문 녹음해서 한번 같이 읽어드려서 1차 시험 전에 한번 정리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조회수도 좀 나오고 해서 제가 좀 힘을 받았어요. 또 힘내고 하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셔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무사인 저도 그렇고 그리고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한번 녹화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근로계약부터 들어가기로 했죠.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에서 잠깐 사라졌다 나왔죠. 물을 조금 마시면서 할게요. 목이 좀 칼칼하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우개 모양이 보이시죠? 지우개 모양이 근로계약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근로계약 파트부터 들어가는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 이렇게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다가 필요하면 시행령 조항을 또 찾아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선 처리하기가 조금 그러네. 자꾸 이렇게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각설하고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제 15조입니다. 15조 색깔을 빨간 펜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전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강행성이라고 하죠. 강행성. 그 다음에 무효가 된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메꿔준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충해준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충성이라고 하죠. 펜을 조금 얇게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자, 펜을 조금 얇게 바꿔서 제가 코를 조금 만져도 이해해주세요. 막 코도 간질간질해. 자, 빨리 갈게요. 제 16조는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무를 하는 우리 노무사들도 이 조문을 그대로 보지를 않아요. 잘 보지를 않아. 저도 1차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했어요. 한마디로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분이 짚어주셨어. 자, 요 16조 개정 규정은 요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2007년, 꽤 오래전이죠.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게 됐어요. 2007년 6월 30일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유효하지 않잖아요. 그때까지만 유효했으니까 효력이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조문이죠. 외우셔야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임소 그 다음에 연휴 요렇게 순서 임소연휴 휴일을 좀 뒤로 빼서 임소연휴 제가 아는 분 이름이 임소연이 있어요. 그래서 임소연휴 혹시 성함이 임소연인 분이 들으신다면 죄송합니다. 자, 임소연휴 이렇게 또는 임소휴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이거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면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서면이라는 말이 제2항에 나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이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있고 뭐 연장근로 가산수당 이렇게 포괄 연장 약정이면 그 다음에 식대 이런 것들이 있는 그걸 구성 항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임금의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몇 시간 곱하기 시급 얼마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냐 계좌로 이체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 다 계좌로 쏴준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명. 그럼 2호부터 4호까지면 뭐예요? 임금은 여기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요거를 다 2호부터 4호까지니까 맞죠? 이거를 다 뭘로 명시해야 된다고요?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소 연 휴가, 특히 임금은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다음 지급 방법 요거까지 포함해서 다 임소 연 휴가 다 서면 명시해야 된다.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여러분들 노무사님들 되시면,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서. 노무사님들 되시면 요거 근로계약서 세팅해 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문서 거래기본법,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것도 시험에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틀리는 걸로 돼야 되죠. 제외하지 않고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읽어야 되지?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이에요.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요 단서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요거 꼭 참조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살짝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5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해야 될 사항 중에 5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찾아봐야 되겠죠. 요거 이제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여기 보시면 8조 먼저 봐야 될 거. 8조 시행령 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빨간 펜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두께도 얇게 하고 바쁘다. 자,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 1호부터 3호까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이것도 명시해야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해서 정한 사항, 이거 이제 취업규칙이에요. 취업규칙. 취업규칙이죠. 그 다음에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오케이. 그런데 얘네는 서면 명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서면 명시는 아니에요. 서면 명시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지불 방법, 지급 방법. 오케이. 이거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임소, 연, 휴. 이것만 서면 명시입니다. 제 말이 맞죠? 네. 자, 그러면 8조의 2를 볼게요. 시행령.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가 있어요.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와, 이거 다 읽기가 힘들죠?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자, 그런데 요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조 제1호의 개정 규정 중 법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 법 제53조 제3항 요거 있죠? 법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 제53조 요거를 지금 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좀 어렵죠? 좀 바빠요. 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이거네요. 이거예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법. 이거가 53조 제3항, 53조 제6항. 6항은 뭐예요?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이거에 대해서 30명 미만의 연장 근로 제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2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하잖아요. 이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또 그럼 총 18시간이네? 그죠? 이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행령에 그래서 요거 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미 끝난 거죠. 이제 이때까지만 유효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행령을 본 김에 뭘 보냐면 다시 한번 요거 근로기준법으로 가서 빨리 넘길게요. 아이고 바쁘다. 자,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 다시 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이거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명시하는 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리고 2호부터 제4호까지예요. 2호부터 제4호니까 요거 지금 읽어드린 시행령에 있는 거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지금 읽어드렸고, 그래서 서면 명시사항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니까 요거죠. 임소연휴까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임금은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요거 서면으로 명시한다. 오케이. 이제 정리가 되셨죠? 아이고 좀 어렵다. 그쵸?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꽤 길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이제 효력이 없어져서 뭐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난 게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것도 봐드렸고, 여기 단서 조항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행령으로 가서 먼저 봐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봐드릴게요. 적용 범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여러분들 각자 갖고 계신 교재에 지금 이제 펴보셔서 요거 잠깐 멈추시고, 아 이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주로 적용되는 게 뭐가 있지? 요거를 꼭 여러분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구인데 한번 키포인트 위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사태질하는 거 아니야? 카메라를 가끔 봐드려야 제가 이게 여기만 보고 있으면 시선이 좀 이상해서 네, 화면만 보면. 자, 볼게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자,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해, 즉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그 다음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특히 보통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대부분이니까. 즉,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전자펜을 이렇게 쑥 하면 지가 마음대로 내려가. 이게 제 노트북인데 내 맘대로 안 돼. 말을 안 들어. 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입니다.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연인원이 뭐고 가동일수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그런데 가로에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이면 그러면 이거 당연히 1개월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얘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좋다. 카메라를 조금 더 응시하는 듯한 느낌? 좋아요. 근데 이게 쓰기가 좀 불편하네. 죄송해요. 한 칸 내릴게요. 네. 얘를 한 칸 내릴게요. 좀 가려져서 좀 내릴게요. 네. 좋아요. 화면이 가려져서. 자, 그러면
근로자의 연인월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여기다 그리고 깨끗하게 지워 드릴게요. 우리가 날짜가 이렇게 있어요. 날짜가. 연인월은 뭐냐면 이날 5분이 와서 일하시고 이날 4분, 이날 3분, 이날 6분, 이날 7분, 뭐 이날 뭐 또 5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장이 있나? 있죠.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파출 업체를 통해서 실무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파출 여사님들, 그래서 식당에서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인원이야. 요거를 다 더하는 거야. 요걸 다 더하는 거야. 이 근로자의 요 기간 1개월 동안,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이 연인원을, 아이 잠깐만요, 전화가 이 시간에 왜 오지? 근로자의 날인데 잠시만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화면을 이게 정지했다 다시 이제 핸드폰 잠깐 바꿔요. 핸드폰 무음으로 해뒀어요. 아유 신경 써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티가 안 나죠? 네, 바로 이제 끊어져서 이렇게 편집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잠시만요. 아이고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카페에 올릴 때는 좀 편집을 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실 때 볼륨이 크면 살짝 줄이고 들으시면 됩니다. 또 제가 목소리가 조금 성량이 높은 편이라. 자, 연인원이라는 건 요런 의미입니다. 연인원은. 근데 이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이게 시험에 많이 바뀌어져서 나와요. 같은 기간 중에 총일수라고 나오는데 총일수가 아니고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예요. 가동일수. 같은 기간이 이제 1개월 원칙적으로. 가동일수라는 건 사업장을 문을 열 날, 그리고 사업장에 그쵸, 공장 문을 연 날, 이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1개월 동안에 휴일 빼고, 주휴일 빼고, 뭐 법정 공휴일수는 빼고, 그러면 뭐 가동일수가 보통 23일 뭐 요 정도 나오기도 해요. 대부분 실무에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연인원을 지금 설명드렸죠. 요 가동일수를 분모에 두고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깨끗하게 지울게요. 네,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렸으니까 깨끗하게. 얘가 가동일수가 총일수로 바꿔져서 함정이 파인다 라고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하,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요 93조는 취업규칙이니까,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에 적용이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법 93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산정했어요. 가동일수분의 근로자 연인원. 이거에도 불구하고, 혀가 꼬였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즉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먼저 하고 나서 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왜냐하면 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이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4.8, 4.7, 뭐 5.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사람을 어떻게 소수점으로 해. 그래서 한 번 더 필터링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요. 요 제1항에 따라, 즉 가동일수분의 연인원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날짜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더니, 아까 그랬잖아요. 이 날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날 5분, 4분, 그 다음에 어떤 날 7분, 어떤 날 6분, 어떤 날 3분, 이런 식으로 1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자,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뭐 4명, 3분, 뭐 2분, 또 3명, 4명, 이렇게 5인 미만, 그러니까 법적용 기준 5인 미만의 미달, 그 5인이 안 되는 그 일수가 2분의 1이 안 되더라. 가동일수 전체 봤더니 5인 미만, 법적용 기준, 그러니까 5인 미만, 원칙적으로 5인 미만인 일수가, 일수를 계산해 봤더니 가동일수 중에 2분의 1이 안 돼. 5분이 안 되는 날이 2분의 1이 안 돼. 2분의 1 미만인 경우, 이때 그냥 법적용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중요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오케이.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거꾸로
거꾸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요. 그럼 이제 이거 1호를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뭐 5.2, 5.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일별로 근로자 수, 가동일수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는데 법 적용 기준, 즉 5인에 미달하는 그 일수가 2분의 1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가동일수가 24일이다. 그런데 일별로 근로자 수를 다 이렇게 봤더니 5분이 안 5분 미만으로 나와서 일한 일수가 예를 들어서 15일이더라. 그쵸? 그러면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넘어갔잖아요. 가동일수가 24일인데 15일이 대부분 다 4분, 3분, 2분, 3분, 4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렇게 2분의 1 이상,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5인 미만이야. 그러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도 꼭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제 60조부터 62조까지의 규정, 이거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부분이죠. 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60조 2항을 이따 보도록 할게요. 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즉 연차 유급 휴가 이제 그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이잖아요. 월별로 다 따져봐서 1년 동안, 요 1년 동안 계속 이게 이제 12칸이 아니어도 이해해 주세요. 네.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달도 5명 이상, 이달도 5명 이상, 이달도 5명 이상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그런데 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 요 규정이 적용되는데 60조 2항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걸 또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또 60조 2항으로 또 넘어가면 한참 바쁜데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되니까 자 들으시면서 좀 물 한 모금 드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물 한 모금 드시기 바랍니다. 자 60조 2항 찾았어요. 네, 바로 찾았죠.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이거 1일에 유급 휴가를 준다. 이거는 우리가 월차형 연차 휴가라고 실무에서 부르죠.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월차형 연차 휴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휴가? 월차형 연차 휴가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시행령 규정이 이 2항에는 적용이 당연히 안 되겠죠. 1년 동안 매달 봐서 매달 각각의 달 5명 이래야 된다고 봤잖아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여러분들 또 이거 넘어가는 동안에 또 정신 없어지니까 저는 잠깐 녹화를 멈추고 우리 다 봐야 될 부분으로 갈게요. 좀 이따 뵐게요. 자, 그럼 다시 제4항 제가 이제 빨리 페이지를 넘겼어요. 페이지 넘길 때 일단 녹화를 잠깐 정지하고서 이렇게 넘겨야 여러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기에 조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얼굴이 보여야 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제1항에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 이거 중요해요.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파견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아시겠죠? 파견 근로자 제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기단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오케이. 이분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할 때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이 사업장에 동거하는 이분들은 이제 동거하는 누구예요?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 단시간 근로자 한 분이 여기 있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동거하는 이분들도 다 어떻게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이런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 대신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행령에서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케이. 자, 우리 18조로 갑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나오면 통상 근로자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나오면 통상 근로자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슨 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55조는 주휴일 규정이고요. 60조는 아까 봤던 연차 휴가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주휴일과 연차 휴가.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4주 동안 평균해서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4주 미만인 기간, 이걸 평균해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연차 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삭제된 게 맞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조건 기준 등. 법은 근로기준법이죠.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나중에 한번 별표 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서브 교재에도 1차용 서브 자료 교재에도 이 별표 2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그거를 찾아서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자, 2항과 3항은 삭제가 됐구나. 자, 그러면 근로조건의 위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얘가 해지로 바뀌어져서 시험 문제 혼동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해지가 아니라 뭐다? 해제다. 해제. 여기서 해지와 해제의 의미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그러니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어디다가 노동위원회 법원이 아니고 이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차 시험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어떤 손해가 what? 있죠? 어느 정도, how? 네.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how가 맞나? 죄송해요. 영어 잘못 썼어. 영어 강사 출신인데도 그래.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미리 약정한 금액을 줘! 이러는 거. 이게 위약 예정 금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전차금 상계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물순 조건, 근로할 것을 조건을, 즉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그 밖에 죄송해요.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자, 강제저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누구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자, 1호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간을 누가 결정? 당연히 근로자가 결정해야 되죠.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당연하다.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그 다음에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따를 것, 3일 내에 따를 것, 이거 아니야. 즉시 이에 따를 것입니다. 자,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어디 갔어? 얘가 중요하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 그리고 그 기간과 그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서 휴업한 기간과 그 30일 동안, 외우기 쉽다. 그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단서 조항에 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84조로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순식간에 넘어갈게요. 자, 84조로 넘어왔습니다. 순식간이죠. 저는 계속 이렇게 넘기고 있었어요. 일시 정시했다가. 자, 일시보상 제78조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78조는 그냥 이렇게 볼게요. 요양보상 이겁니다. 이거. 자,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 재해보상 규정이에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1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에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자, 다시 아까 조문으로 자, 다시 23조로 왔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왔죠? 저는 막 빨리빨리 넘겼어요. 자, 여기 84조가 그거다. 살펴봤어요.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리 이제 정리해고라고도 하는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즉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적용해야겠죠. 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의 성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그 다음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입니다. 과반노조,
그 다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다. 과반 노조가 있으면 즉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협의를 해야 되니까. 대표하는 자와 협의하는 거죠. 자, 해고하려는 날의 며칠? 60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50일입니다.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오케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좀 이따 볼게요.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23조 제1항에 따른 좀 전에 봤죠? 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재고용까지 일단 볼게요. 그리고 시행령 볼게요. 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답니다.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고용하여야 한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3년 이내 고용하여야 한다. 이 문구. 그 다음 정부는 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취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행령으로 가도록 할게요. 시행령.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자, 볼게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2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에 30일 전까지 1개월 동안에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에 30일 전까지 누구에게 신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1호 상시 근로자 수가 99명 이하 그러면 10명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꽤 크네요. 이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 여기는 10명이고 여기는 이제 10%죠. 그 다음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100명 이상. 됐죠? 외우기 쉽죠? 10명 이상 10% 100명 이상 99명 이하 999명 이하 1000명 이상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자, 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고 사유, 그리고 해고 예정 인원,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 그래서 사예, 그리고 협회, 사예, 협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사예, 협일, 사예, 협일, 사예, 협일. 어쨌든 여러분들 입에 착착 달라붙는 두 문자 따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또 너무 길어졌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부지런히 한번 끝장을 내볼 수 있도록 잔물 줄여서라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조금 중간에 막 핸드폰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문자도 오고 앞으로 진짜 무음을 해두고 조금 매끄럽지 않게 편집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1차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잠을 줄여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을 갈아 넣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뼈 갈면 너무 아파. 자,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마우스가 어디 갔니? 꺼야 되는데.